될까요? 그때 녹화를 중단시켜 주세요. 예. 그리고 나는 이게 보면 항상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가 쓰는 데가 안 보여. 아, 있다. 예. 자, 이항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요런 음, 경우를 음. 생각해 볼 건데요. 그 파란색 구슬이 이제 한 개가 있고, 빨간색 구슬이 한 개가 들어있는 이제 상자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상자에서 구슬 한 개씩을 뽑을 때, 어, 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어, 일단 빨간색이 0개 나올 때.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자가 세 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1번 상자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 상자가 있는데, 그, 제가 그냥 그 파란색 구슬을 X라고 표시하고, 요거를 Y라고 표시할게요. 예, 편의상. 그러면은, 그 1번 상자에서도 X를 뽑은 거고, 2번 상자에서도 X를 뽑고, 3번 상자에도 X를 뽑은 거죠. 그러면은, 빨간색을 뽑은 게 하나도 없는 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경우는 뭐냐? 그 세 개의 상자 중에 빨간색이 있는 상자를 뽑는데 지금은 그 고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빨간색이 하나도 안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고를 상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 여기가 이제 이 그 그, three choose one 제로인가요? 예,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게 1이 되거든요. 1? 예, 1이 네? 되고 그다음에 그 빨간색이 그 한 개 나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요거를 지우고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이제 파란색이 X예요. 여기는 X가 나오고 여기는 Y. 그다음에 여기는 X 나오고 두 번째에서 Y가 나오고 여기 또 X 나오고. 그다음에 첫 번째에서 Y가 나오고 X 나오고 X 나오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빨간색이 한 개 나오는데 요 상자를 고르는 거죠. 상자 세 개 중에서 빨간색이 나온 상자를 고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이게 3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서 세 개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 그래서 역시 또 3이 나오고 빨간색만 3개 나오는 경우는 역시 1번, 2번, 3번에서 전부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3개에서 3개 고르는 거. 그래서 1.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지울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아, 우리 문제를 한번 질문인데서 네. 3추즈 원이 왜 1이죠? 아, 3추즈 0이? 3추즈 0이요. 네. 이거랑 이거?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저번에 봤지만 요게 두 개 같아요. 항상 같은데 이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3팩에다가 뭐 0팩, 3팩 이렇게 되겠죠. 둘 예, 다. 그 밑에가 부모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 0 1이에요. 팩토리얼은 1이 0팩토리얼 된다. 1이에요. 아, 0팩토리 예, 1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1이 되는 거죠. 1. 아, 예, 예, 예. 예. 요게 조금 헷갈려요. 1팩토리얼도 1이고 0팩토리얼도 1이에요. 예.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러니까 0팩토리 1. 아무것도 안 고르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이 그 빨간색을 0개 고른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파란색을 3개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란색을 3개 고르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이거는 빨간색을 0개 고르는 경우의 수죠. 이거랑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간색 입장에서 보면은 0개를 뽑는 경우를 고르는 게 되는 거고, 파란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파란색만 3개 고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가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이거를 이제 그 조합의 개념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빨간색이 1개 뽑는다는 거는 빨간색이 뽑힌 그 상자 하나, 상자 3개 상자 중에서 하나를 뽑는 상자를 뽑는데, 그 상자가 1번 상자일 수도 있고 2번 상자일 수도 있고 3번 상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 x 플러스 3의 3승을 전개할 때 각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문제가 돼요. 위에 있는 문제하고. 이것도 보면, 요거를 풀어보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쭉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데, 이 항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그 하나씩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x의 3승은 어떻게 되냐면 x만 3개 고른 거죠. x만 3개.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파란색만 3개 뽑은 게 되고, 그 말은 곧 빨간색은 하나도 안 뽑은 경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그 x를 2개 뽑고 y를 하나 뽑은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상자 3개에서 하나씩 뽑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괄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곱해 놓은 게 되는 거죠. 항들이. 예,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한번 아까 말한 조합으로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처음에 x 3승인데 이거는 y는 하나도 안 뽑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y는 하나도 안 뽑혔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죠? 아까 y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y 입장에서. 그러면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힌 거. 요게 개수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개수가 1이. 예.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 보면 x 제곱 y가 있는데 y는 한 번 뽑힌 거죠. 그죠? 이 2개를 합하면 항상 3이 돼요. 2개를 지수들을 합하면. 그래서 여기는 y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x를 하나 뽑히고 y가 2개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y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리고 어 x는 하나도 안 뽑히고 y만 3개 뽑힌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3개 중에서 y 3개 다 뽑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0부터, 아니, k는 0부터 3까지 하고, 여기가 이제 3개 중에서 k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x에 3 마이너스 k, y, k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볼게요. 3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 0 되고, x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이 되고, y 0 이렇게 돼가지고 요 첫 번째 항이 나오죠. 첫 번째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을 넣으면 또 요게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항 정리는 뭐냐면, 이거를 일반화하는 거죠. 일반화 해가지고 x 플러스 y의 n승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y의 n승, 요거는 시그마 k가 0에서 n까지 갈 때 n 추수 k인가요? n 추수 k, 그다음에 x에 n 마이너스 k, y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항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n개의 원소로 된 집합에 부분 집합 몇 가지 있나? 이거 지난 시간에 허윤 선생님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몇 집합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1, 2, 3 이런 집합이 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가지가 있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먼저 우리 공집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집합 이렇게 쓰나요? 네. 네. 공집합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우리 공집합을 뭐 이렇게 표시하나요? 뭐 이렇게도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3 choose 0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원소 하나씩만 뽑은 부분 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1만 있는 부분 집합,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원소 두 개로 된 부분 집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3 choose 2 뭐 이렇게. 그리고 1, 2, 3 전체가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원소로 세 개를 다 뽑는 거죠. 그러면 세 개에서 세 개 다 고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다 더해보면 다 더해보면 요게 이제 8이 나오거든요. 예. 8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요거를 지우고 예. 좀 공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쓰면 시그마 0에서 아니다. K는 0에서 3까지. 그래서 3K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약간 장난을 치는데요. 여기다 이런 걸 넣는 거예요. 1에서 3-K 하고 1에 K승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어도 식은 변하지, 이 등호는 변하지 않죠. 왜냐면 이건 1이니까 다. 그죠? 1에다가 뭐 정수승 해봐야 그냥 1이 되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어, 요거를 이제 X라고 치고, 요거를 이제 Y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이항 정리를 사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1 플러스 1에 3승이 돼요. 그죠? 아까 여기 이항 정리에 따라서 요게 이제 X가 1이고 Y도 1이 되니까. 그래서, 1이에요? 어, 응? 왜 1이에요? X, Y 자리요? 아, 요게 X 자리에 요게 X잖아요? X 자리에 여기 1이 있잖아요. 1. 왜 여기, 1이에요? 왜 1이 들어갔어요? 1은 여기다가 임의로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요 꼴을 그 이항 정리 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항 정리 꼴을. 여기까지 이미 식이 성립했거든요. 등식이. 요, 요, 요 식을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는 게 요거잖아요. 예. 이미 등식이 성립했어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 뒤에 X, Y를 곱하는 게 없어서 그냥 1로 넣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이미 등식이 성립했는데 여기다 똑같이 등식이 변하지 않도록 여기다 1 곱해봐야 등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1에 3-K승도 1이니까 등식이 변하지 않죠. 여기다 1에 K승 해봐야 1이니까 등식이 변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요 꼴이 되는 거예요. 요 꼴이. 요 꼴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X가 1이 되고 Y가 1이 되니까 1 플러스 1에 3승이 돼서 2에 3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을 구할 때는 요게 원소가 3개 있으면은 2에 3승이 되고 원소가 n개 있으면은 2에 n승이 되는 거죠. 그때 허미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 어, 죄송한데, 음. 이게 계산이 1 플러스 1이 되나요? 네.
요거를 여기다가 잘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x가 1이고 y가 1이니까 1 플러스 1이 되죠. X 플러스 Y의 예, N.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요꼴로 만든 거. 그리고 이거는 되게 지엽적인 질문인데, 네. 그 부분 집합의 집합은 아까 몇 집합이라고 하셨나요? 파워셋 맞지요? 네. 그런데 그 몇이 무슨 뜻이에요? 멱집합이요. 멱이 무슨 그 파워셋이라고 파워를 멱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은데요. 그 파워가 승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1의 10승 같은 거 얘기할 때 1 to the 10th power 이런 식으로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수라는 게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멱집합을 구한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중복순열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능한 모든 이제 서브셋을 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파워셋이라고 하는 게 그런 승수로 그런 식의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집합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복 순열이 한자로 멱이라는 게 걷다, 거듭 제곱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음. 거듭 제곱을 뜻하는 거니까 몇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파워가 이게 몇 제곱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는 이게 그,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네. 멱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문과들이 이런 용어에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분 집합으로 알고 그냥 이게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알면 되는데 왜 멱이라고 하냐. 이제 제가 이런 들은 거에 이제 집착하는 제가 들은 게. 설명에는 이게 거듭 제곱하고 관계가 없어서 근데 이게 네. 중복 순열이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순열 배웠는데 중복 순열이 뭐였어요? 중복 순열. 이게 왜 아, 부분 집합 구하는 게 왜 중복 순열 구하는 거죠? 중복 순열이 뭐예요? 순열은 permutation 맞죠, 그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2의 n제곱이라고 해서 부분집합 했었던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 거냐면은요. 어떤 부분집합을 구성을 하는데 1이라는 애가 그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예. 2라는 원소가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n개의 원소들이 다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를 n번을 해서 2의 n제곱계가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부분 집합의 개수가 항상 이게 n제곱인가요? 네, 네, 기억. 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세 개 원소가 세 개잖아요. 세 개니까 2의 3승이 되는 거죠. 3승. 그러니까 이 그래서 똑같은 네.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음, 지난번에는 제가 그쵸. 예, 지금 예, 방금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예, 거고 예, 오늘 토머스 모 선생님은 요 예. 그 이항 정리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똑같은 건데 다르게 해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형태가 2의 n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승수 이렇게 해서 파워셋이라고 하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예. 중복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이네요. 그죠? 순열, 콤비네이션은 아니고요. 중복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허용되는 순서를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는 조합화, 콤비네이션하고는 좀 또 다르죠. 네. 중복순열은 여기서 왜 중복순열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콤비네이션이랑 어떻게 다르죠? 완전 헷갈렸어요, 지금. 어디서. 콤비네이션은 순열은 순서가 중요한 거고, 콤비네이션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잖아요. 아, 퍼미테이션 순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러니까요. 근데 순서대로 나열한다. 중복 순열은 네. 그럼 뭐죠? 중복순열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뭐 세 개의 이제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여기다 번호판을 채우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1부터 9까지 중에서 선택해서 채우는 거예요. 세 자리를 순서대로. 근데 여기에 한번 1을 선택했어도 다음번에 또 중복해서 1을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한 번 선택했으면 여기 1이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이제 순열 문제고 중복 순열을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 좀 그러니까 잘 이거 생각이 안 나요. 부분집합도
그러니까 얘도 중복 순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둘 다 선택할 수 있고 2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중복 순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관점에서요? 들어가고가 나오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토머스 멍 선생님이 얘기하신 요 숫자 카드에서 첫 번째 그 첫 번째에 1에서부터 9까지가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에도 1에서부터 9까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9 곱하기 9 곱하기 9에서 9의 세제곱계만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었던 그 부분집합도 1이라는 원소가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두 가지가 각각이 다 두 가지의 초이스들이 있어서 2의 세제곱계만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중복되었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 뭐 허은희 이런 게 선생님이 아닐까요?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 이름을 중복순열로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름을 그렇게 헷갈리는 것 하면은 같아요. 더 헷갈리니까 예, 그 이름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그 1, 2, 3 여기 음. 어느 부분이 중복이 된다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하면은 되게 헷갈리니까는요. 그냥 그 제가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네. 내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 집합에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갈 수도 있고 부분 집합에 안 속할 수도 있는 거죠. 네. 2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중복순열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얘를 중복순열하고 굳이 연결시키시면은 더 헷갈리시니까 아 그런 이유 때문에 2의 세제곱이구나 정도로 아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얘를 꼭 굳이 중복순열하고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말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게 특히나 여기 확률 부분은 이걸 뭔가 끼워 맞추려 그러면은 되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서 의미가 됐으면은 된 거지. 그게 왜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더 헷갈리니까 이런 게 중복순열일 수도 있구나. 얘는 그냥 냅두고 이런 이유에서 2의 n제곱이구나를 더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중에 누가 좀 그게 중복순열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뭐 아시면은 슬랙에다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너무, 토마스님 거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1을 두 개 넣었잖아요. 1에 3 K승하고 1에 예, K승. 근데 예, 그게 예, 예. 왜 그 옆에 보면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요, 이렇게? 예. 예, 왜냐면 예, 예. 저는 그냥 1 곱하기 1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 3 K승 곱하기 1의 K는 1 곱, 여기도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요게, 요게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제 x 플러스 y의 n승이 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써진 거예요? 그렇죠. 요 정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요 정리가. 음. 요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저는. 정리에 따라 쓴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1에 3 K 곱하기 1의 K, 그렇게 해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 조금 좀, 여기도 곱하기죠, 여기도. 여기도 요거랑 요 항이 곱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요렇게 이거 전개하기 전의 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거기서 넘어오는 게 그렇게 해도 되나. 아, 그런가요? 약간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좀 예, 불편한 거죠. 그쵸? 예, 예. 네. 네. 그, 이렇게 하여튼, 보시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X랑 Y에 1을 대입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어색하신 거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시그마랑 문제가 되는 게 컨비네이션만 계속 따오게 되면은 2의 n승이 나오는 중복순열이 되거든요. 근데 예제에서 n개의 원소로 된 집합의 부분 집합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 하냐면 그 나오는 원소들의 모든 개수의 합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려서 그 부분만 따서 지금 계산이 되었고
있고 이제 그 부분만 땄을 때는 x랑 y에 1이 들어간 거랑 결과값이 같게 되니까 x랑 y에 꼭 굳이 1을 대입한 게 아니라 저 부분을 따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따오는 과정 그게 괜찮은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하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좀. 왜냐하면 1 곱하기 1은 1이라고 알잖아요. 그걸 왜 1 곱하기 1을 1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네, 부분, 앞에 있는 그 시그마랑 요 콤비네이션 때문에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약간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좀 근데 뭔가 이거는 그렇긴 여기 해요. 원래 여기도 다 덧셈으로 돼 있지만 요렇게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한 개씩 골라서 이렇게 곱한 형식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곱한 형식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곱하는 형식으로 식이 써져 있고 항들이 다 곱해져 있잖아요. x, y가 여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전개하면 막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곱하기 형식이 되고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니까 원래는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식에 맞춰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를 제가 하나 해놨는데요. 이 알파벳이 있는데 그, 그 A가 5개가 있어요. A가 5개가 있고 B가 2개 있고 C가 3개 있고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고르는 거거든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던 거죠. 이게 뭐 순서 이것도 이름을 붙이면 헷갈릴 수가 있나?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허윤 선생님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10개를 전부 다른 문자라고 보고 먼저 배열을 하는 거예요.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다르다고 보고 전부. 그럼 어떻게 되죠? 10개니까 10 팩토리얼.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요 5개를 막 뒤섞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이 5개를 뒤섞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거든요. 이거 아무리 바꿔봐야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다 다른 걸로 세워진 거예요. 그거를. 중복해서 카운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5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여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기 위해서 5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2가지 경우를 여기선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른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주고, 이것도 C 3개, 이것도 역시 나눠주고.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 볼게요. 답을. 예. 답이 252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 경우. 경찰서에 10명의 경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업무 분담을 하는 거예요.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서 순찰을 5명 뽑고 행정직 2명, 그다음에 민원 상담 3명 이렇게 나눈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눴을 때 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분할 방법의 가지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도 좀 똑같은 건데? 되게 네. 음? 똑같은 거 아닌가, 위하고? 근데 이게 저는 똑같자고 잘 생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더라고요. 똑같은 문제지. 네. 예,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 순찰, 행정 이렇게 이름이 붙여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순간에는 이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 5명은 순찰조로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지 그 내부적으로 5명을 뭐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요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10명 중에서 순찰을 5명 먼저 뽑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죠? 5명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또 행정직 맡은 사람을 또 2명 뽑는 거예요. 아, 예. 예,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그 브리트 스튜. 남은 사람이 이제 3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서 남은 민원 상담 3명 뽑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 보면 그 맨 앞에 게 어떻게 되죠? 예, 10팩 보세요. 나누기 아니 그러니까 5팩토리얼, 5팩토리얼. 5팩 5팩 음, 이렇게 되겠죠? 네. 예, 요게 첫 번째 게 이렇게 되죠. 그다음 곱하기 5팩 2팩, 3팩. 3팩, 2팩, 2팩 3팩 이렇게 2팩, 되고 마지막에는 3팩. 3팩 뭐 3팩 0팩인데 0팩은 안 쓸게요. 1이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되는 거죠. 10팩토리얼 나누기 5팩, 2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똑같은 문제라는 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확률은 이게 일상적인 언어로 들어가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같은 문제라는 게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게 확률은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물리나 이런 것처럼 문제 상황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돼 있는 게 이게 같은 문제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기가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게 벽이 되게 높아 보이고, 내 머리가 너무 나쁘구나. 이게 자꾸 매 순간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는 그건 거예요. 아닌 것 같고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확률이 원래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례를 일반화해 볼게요. 이제 이게 다항계수라는 건데 그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아까 이제 10명이었죠. 10명 여기 아까 사례에서는 그 집합을 R개의 서로 구별되는 그룹으로 분할한다고 해봐요. 예.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그룹의 원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예. 이렇게 N1, N2, NR까지로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정해 있었잖아요. 그 순찰조 5명 이렇게 숫자가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해졌다고 했을 때 분할 방법 몇 가지가 되느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화된 기호로 나눠 썼을 뿐이지 아까랑 똑같아요. 어, 그 n개 중에서 n 원개를 먼저 골라요. 맨 첫 번째 그룹의 개수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중에서 또 n2개의 개수를 또 고르는 거예요. n2개 그 멤버들 개수를 또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에서 또 n3를 고르고.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것 중에서 nr개를 고르면 되죠. 예. 근데 요게 계산을 해보면 요게 nr이에요. nr.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팩토리얼로 다 고쳐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조합을 이렇게 팩토리얼로 다 바꾼 거예요. 예.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지워져서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예.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를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명의 아이들이 5명씩 A팀과 B팀으로 나누려고 한다. 근데 A팀과 B팀은 각각 다른 리그에 소속돼서 경기를 치르려고 한다. 이때 분할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게 그 결국은 그 서로 구별되는 2개의 팀으로 나눠지는 건데 숫자가 정해져 있죠. 5명씩이라고. 그럼 아까 그 공식대로 하면 되겠죠. 그 10명 중에서 이게 노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5,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0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이렇게 돼서 요것도 제가 답을 적어놨는데 252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근데 전 요게 좀 헷갈렸거든요. 요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 배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아이들이 10명 모여 있어요. 이 중에 5명씩 두 팀으로 아까 근데 음, 지금 채팅창에 2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그 장영훈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장용호 선생님 와 계세요? 네, 어디다가? 요 위에 거에다가 여기 위에다? 252에다가 2를 곱해야 된다고. 그 같은 음. 선수들이 A팀, B팀, A팀 그리고 B팀 그리고 B팀 그리고 A팀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곱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곱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아, 왜냐면 다른 리그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일을 곱해야 되는데 아, 그런 두 개의 의미에서? 팀으로 나눈다 그렇게 하면 안 곱해도 되고 이제 요런 말을 써놔가지고. 근데 책에서는 어쨌든 구하는 거는 답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이거는 큰 의미를 안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리그에 소속된다는 게, 다른 리그가 뭐 예를 들면 하나는 무슨 뭐 리그가 다 이름이 다 있다 말, 예를 들면 1리그 2리그라고 돼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걸 큰 의미를 안 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팀이 서로 다른 구별되는 팀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걸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취급한 것 같아요. 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 괜히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장용 선생님 말씀은, 이게 이제 만약에 리그가 다르면은 A가 뭐 예를 들면 이게 1리그고 2리그면 A팀이 1리그 갈 수도 있고 B팀이 2리그로 가는 경우랑, 얘가 2리그로 가는 경우 뭐 이게 나눠야 된다는 의미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경우를 아마 안 따지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 한번 저는 요게 헷갈렸거든요, 되게. 10명을 5명씩 두 팀으로 나누려고 한다. 이때 나누는 방법의 개수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처럼 구하는 거예요. 10팩토리얼,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이 두 팀이 서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A팀, B팀으로 나누지 않고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거를 두 팀이라는 게. 이 색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팀, 뭐, 팀이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두 팀, 아까 여기서는 그 선수들이 예를 들면 A팀에 5명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B팀에 5명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그냥 대형 트레이드가 벌어져서 얘가 전부 다 일루 가고 얘들이 전부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경우를 위해서는 이거를 다른 분할 방법으로 쳐서 음. 이걸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카운팅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게 카운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 카운팅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줘가지고 이게 126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뭐 잘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확 안 음, 와닿는데요. 뭐 어떤 뭐가 차이인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는 A팀, B팀이라는 음, 팀의 이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밑에 거에는 A팀, B팀이라고 안 하고 그냥 두 개로만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그 5명이 있어요. 1, 2, 3, 4, 5라고 있고 여기가 또 6, 7, 8, 9, 10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15명, 5명이 했는데 위에 거에서는 얘가 A일 때랑 얘가 B일 때랑 그게 바뀌었을 때 얘가 B고 얘가 A일 때를 다 따로 세야 되잖아요. 따로 세는 게 252가지가 있다면 여기 밑에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치는 거예요. 1, 2, 3, 4, 5가 한 뭉텅이로 있고 6, 7, 8, 9, 10이 한 뭉텅이로 있기만 하면은 다른 걸 하나로 카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A팀, B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있는 거로 하나로 중복되어 있다고 쳐가지고 중복된 걸 한 번만 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로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위에는 그러니까 2분, 여기 예를 들면 이거를 A팀에 있는 5명을 나열한다고 칠 때 이렇게 AA 이렇게 되고 BB 이렇게 됐을 때 적어도 이 두 개를 나열하는 거,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나누는 거는 별개의 방법으로 카운팅이 되는데, 이거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개, 이 A팀,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이펙토리얼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는 카운팅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카운팅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팀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서로 구별되는 그룹이라 했잖아요. 이게 서로 구별이 안 되는 그룹이면은 그거를 뒤섞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A팀, B팀을 뒤섞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여기 대해서 뭐 한 말씀 뭐 해주실 분? 어렵네요. 네. 선생님 말씀 제가 아까 말을 오창희 선생님? 예. 잘못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네네. 들리시죠? 장용 네.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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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A는 2를 안 곱해도 되거든요. 위에 문제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10명 중에 5명을 뽑아서 A팀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은 10명 중에 5명 뽑기만 하면 나머지 5명은 자동으로 B팀에 할당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10시 5를 하면 바로 되는 거고 저 답이 맞고요. 밑에 문제는 이제 거기에 A팀과 B팀이 아니라 그냥 구분이 없으니까 그거를 교환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2분의 1을 곱해주는 게 맞아서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오창희 선생님이 오창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문제를 이렇게 구별해서 요거 다르다. 이게 조금 잘 와닿지 않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다섯 명 전부를 이렇게 팀을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전부 다 바꾸는 경우에 여기는 카운팅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경우가.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구별되지 없는 않은 거. 것들은 예. 그러니까 구별이 되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예. 구별되지 않은 것들은 나눠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면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히는데 위에는 유니폼이 다른 거죠. 두 팀이 유니폼이 다르니까 유니폼을 바꿔 입을 때는 그 카운팅이 되는데, 얘네들은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쳐보면 얘가 전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가봐도 구별이 안 가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위에, 안 와닿네요. 네, 잘 안 와요. 위에 노테이션이요. 네. 그, 10, choose 5,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명씩이어서 그냥 5, 5 이렇게 쓴 건가요? 그거는 요 괄호 앞에 나오는 요거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표시하기로 약속했어요. 예. 아, 예. 아, 그게 그래서 몇 명씩 뽑기, 몇 개씩 뽑기 그거였나요? 밑에 N1, N2 이게? 그렇죠. 여기 지금 두 개의 그룹으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잖아요. 두 개의 네. 팀으로 나누면 각 팀에 뽑는 숫자가 여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 그런 식으로 한 거고. 예. 근데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창희 네. 선생님 뭐 얘기하시려다가 계속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아니 이제 그냥 별건 아니고 첫 번째 문제가 좀 헷갈리시면은 그 반장 부반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팀을 반장이라고 하고 B팀을 부반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아 선생님이 회장이고 상 선생님이 부회장을 한다. 근데 삼 선생님이 이번에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미아 선생님이 부회장 될 수도 있듯이 이렇게 다른 경우 수를 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 2명 뽑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 선생님이 뽑히고 미아 선생님이 뽑히든 미아 선생님이 뽑히고 상 선생님이 또 뽑히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구분하셔도 되고,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거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 공식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그냥 10하고 5로 이렇게 10 추즈 5라고 해도 공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 그 이게 아까 이유가 장용호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5명을 뽑으면 나머지 5명은 자동으로 다른 팀이 돼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예, 그냥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두 그룹으로만 나누기 때문에 조합 예. 문제가 사실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2분의 1로 나눠줘야겠죠. 네. 5명씩 고르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약간 머릿속이 수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휘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일단 넘어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항 정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항이 이제 여러 개 더 늘어난 거죠. 아까는 항이 X랑 Y 두 가지만 있었잖아요. 두 가지 항, 이항. 근데 이거는 이제 항이 여러 개로 늘어난 건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이제 항이 세 개 있는 경우만 먼저 볼게요. 좀 간단한 경우.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3승. 이거를 먼저 보면은 이거를 나열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돼요. 이렇게 쭉 되는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괄호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 3승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x를 뽑고 여기서도 x를 뽑고 여기서도 x를 뽑아서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뭐 어디선가 x가 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z가 하나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곱해 놓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요 항들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 거랑.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제곱 y의 경우를 볼게요. x제곱 y. 그러면, 이게, 여기 1이 있고 z가 0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수들을 다 더하면 3이 돼요. 2 플러스 1 플러스 0을 하면은 3이 돼요. 3. 3은 그 제곱한 숫자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은 이제 그룹을 뽑는데 X라는 그룹을 2명 뽑고 Y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 1명 뽑고 Z는 아무도 안 뽑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예. 그러면은 요게 아까 그 공식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죠? 3하고 2,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다 뭐 1이니까 의미가 없고 요게 이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인가요? 그죠? 3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지금 그 노테이션이 네. 3 choose 2 원체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네. 결국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3 choose 2 times 1 choose 1 times 0 choose 0. 그렇죠. 그죠? 예. 그걸 지금 그렇게 쓴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잠깐만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제가 잠깐 놓쳐가지고. 그거, 이제, 원우 선생님 말씀은 요 경우에 지금 X제곱 Z의 경우에 요게 이제 3이 나왔잖아요. 개수가. 네.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이고, 예, 여기다 Y. Y를 0을 써야겠네. Y를 안 썼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세 개 중에서 X가 나오는 경우 두 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나머지 하나 중에서 Z가 나오는 거 하나 뽑고, 그러면 더 이제 뽑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0 choose 0. 영추주형. 0주수0? 예,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예. 예, 아까처럼 뭐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예. 노테이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그룹을 나누는 경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일반화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요렇게 요거를 곱했을 때 항들이 요렇게 나오잖아요. 일반화 했을 때 3항이 R까지 항이 있다 쳐봐요. 여기 보면 X1부터 XR까지 항들이 있는데 그 항들에 여기 지수들이 다 곱해져 있고요. 근데 이 지수들을 다 더하면 N이 되는 거예요. N. 요 N이 되거든요. 예. 요렇게 되는
되는데 요 개수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다한 개수가 붙는 거죠. n하고 n1, n2에서부터 땡땡땡에서 nr까지 이렇게. 예, 요거를 구하면 이게 개수가 되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시그마 노테이션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항 정리하고 달리.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어떤 벡터들의 조합들을 다 계산 더해 준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점 xr은 네. xr의 n승이 여기 n1, nr 이게 x1이 n1이라는 거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수들이 다 붙잖아요. 이렇게 지수들이 다 붙잖아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는 아무거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숫자는 음수가 아닌 정수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음수가 아닌 정수들이 지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 지수들을 다 더하면은 n이 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여기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생각하면 지수들이 예를 들면 x의 3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0, 0이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의 3승, y의 0승, z의 0승 이렇게 돼서 3, 0, 0 이런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y니까 2,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3이 되는 경우를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전부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수하고 음, 지수하고 그 관계가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x 제곱 z 그걸 보면 그러니까 x가 2번 뽑히고 z가 한 번 뽑힐 확률이 3번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경우의 수가 예, 예. 그죠. 확률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아, 수가 세 경우 번이다. 수가. 예. 네, 그죠. 예. 이제 그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이항 정리하고 좀 다른 게 이항 정리에서는 이걸 하나를 정하는 순간 다음 게 바로 정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식이 간단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시그마 노테이션도 잘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 세 개를 고른 지수들이 골라지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노테이션이.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고 왔는데 요게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거를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수는 요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어떤 그 정수들을 다 골라낸다는 뜻이죠. 그걸 골라서 그 경우를 다 더해준다. 네,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10승을 전개했을 때 x의 5승, y의 2승, z의 3승 항의 개수는 요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푸는 방법은 그렇게 하거든요. 10 네. choose 5 네. 쓰고 네. 그다음에 5 choose 2 네. 그다음에 3 choose 3 그렇게.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써도 풀어보면 똑같은 네. 패턴으로 계산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분자, 분모 이렇게 짝짝짝 예,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요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10개 중에서 이렇게 5개 고르고 2개 고르고 뭐 3개 고르고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죠? 네,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5팩, 2팩,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아까 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죠. 예. 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X가 아까 순찰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X가 순찰. 그러니까 순찰조를 5명 뽑는 거예요. 5명. Y는 아까 행정 업무하는 사람 있잖아요. 행정 업무하는 사람 2명 뽑는 거. 그 다음에 민원 3명 뽑는 거. 예.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왼쪽 거 있잖아요. 제가 쓴 거. 네. 그것도 이렇게 풀었으면 처음에 그 공식 할 때 이렇게 분자하고 분모 약분이 쫙 됐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네,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 네. 더 약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위에 그 시그마 그걸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2차원까지는 그 x, y만 있을 때는 되게 쉬운데, 왜냐하면 x 값이 결정되면 y의 숫자는 저절로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시그마는 필요 없고 요걸 가지고 개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개수만. 계속.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5,2,3이라는 벡터가 나온 거예요, 이미. 예. 요 경우에 요 앞에 있는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10제곱을 위해 처럼 표현하면 뭘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하면요? 시그마 노테이션 저거로 하면은 이거를 쭉 전개한 거가 요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요런 형태가. 매우 이제 복잡한 식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다 전개했을 때. 다 전개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묻는 거는 그 중에서 전개된 식 중에서 요 항, 이렇게 특정한 지수가 정해졌을 때 요 항의 개수가 뭐가 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 뒤에 테일 뭐 x1의 n1승, x2의 n2승, 점점점 xr의 nr승 이거는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걸 나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게 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벡터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저기서 이제 네. 중요한 건 지수들을 다 더했을 때 그 결국 n이 나와야 되는 n 네, 그러니까 플러스. 그렇게만 이거 나타내기가 좀 어렵겠죠. 이거는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게. 근데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이게 총 항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건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요 경우의 수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전개식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항 정리는 달라요. 이항 정리는 바로 하나를 정하면 다른 게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개수를 전체 전개식을 쓰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식을 쓰기가 어렵죠. 특히 이게 항이 많을 경우. 예. 이거는 이렇게 그 노테이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넘어갈까요? 이게 마지막 건데 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건데 교재 29쪽 이하에 요런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이걸 추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방법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승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나 얼마나 될까? 아, 예. 이거는 아,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아까 지금 이상 선생님도 물어보시고 한 건데 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항들이. 그 항들이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예. 음, 그 그렇게 되는데 이 위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문자로 쓰면은 뭐 이렇게 x의 n1, y의 n2 승, z의 n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5승이기 때문에 요 지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그 서로 다른 음수가 아닌 정수들의 조합들을 전부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그 저기 항의 개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요. 그, 그러니까 이해를 x의 3승하고 x 제곱 y 틀렸다. x의 5승이라고 할게요. x의 5승하고 x 제곱 y 제곱 z 하고는 다른 항이잖아요. 이런 건 다른 항이라는 거죠. 음. 여기 이게 구성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벡터로 표현하면은 5, 0,0,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2, 2,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1. 달라지는 거. 1, 어. 2,1이죠. 그렇죠. 2, 2,1. 네, 이런 식으로. 어, 문제 자체가 좀 어렵죠. 알겠다. 어, 네,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찾냐? 이거는 정말 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찾아서 이거는 답을 알지 않으면 도저히 못 풀 것 같아요. 예. 이걸 그치.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를 에, 그 1이라는 숫자하고 플러스라는 기호 두 개 갖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뭘 해볼까요? x 2승 아까 그거 해볼까요? y의 2승 z의 1승 요거를 나타내는데 그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y 어 팩토리얼, y,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그럼 되나?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이게 5가 되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1 그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안에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왜? 안에는 곱하기인가요? 더하기인가요? 1, 1의 사이에 그냥 곱하기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숫자를 그냥 나열한다. 나열한다. 곱하기도 아니고 덧셈도 아니고 1하고 1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나열. 이 숫자를 전부 1로 쪼개가지고 이 숫자들 다 1로 쪼개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나열한 거예요. 나열한 거. 예. 그러면 이게 자리가 몇 개 필요하냐면 나열하는데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7개의 자리를 아예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7개 자리를 아, 여기다. 플러스도 한 자리인가요? 플러스도 자리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1하고 아이고 왜 이게 되지? 예. 그 1하고 플러스라는 문자하고 1이라는 숫자 가지고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랑 플러스라는 문자 가지고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음.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돼요. 이거 자꾸 딴지 걸면서 약간 들으면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그래서 자리를 7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를 만든 다음에 어,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 해보세요. 지워야겠다. 이런 거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 X의 5승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날까요? 1 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여기다가 1을 5개를 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만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플러스 사이가 바로 y가 되거든요. 여기 y가 없다는 거죠. y가 0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z도 0이라는 거죠. 이 플러스 사이에 문자들이 있는데 표시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안 뽑혔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요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 아시겠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뭐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어, 요런 거 해볼게요. Y의, 4승 Z. 이건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1, 1, 1, 1, 1. 1, 1, 1 플러스 예, 1. 바로 이제 다 되시네요. 예, 이거 전 플러스 잘 안 됐는데, 예, 플러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항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항들을. 여기 나오는 가능한 모든 항들을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7개 자리가 나왔냐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먼저 이게 숫자가 1이 5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1이 5개가 있어야 돼요. 예. 그잖아요. 예. 5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은. 그잖아요? 예.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일단 5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몇 개가 되냐면, 원래 이 문자가 3개가 있죠, 세 개. 그 사이에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 빼기 1개가 있는 거예요. 요게 플러스의 개수예요.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플러스가 들어갈 자리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3 빼기 1개 이걸 고르는 거죠. 왜 플러스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거죠? 플러스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순간 나머지에는 전부 1이 채워지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이건 두 가지만 고르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갈 자리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1로 채우면 되니까. 그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예. 배를 갖다가 5로 해도 되나? 어떤 거요? 5개를 1의 숫자를 5개로 채우면 반대로 네. 플러스는 저절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밑에는 맞아요. 예, 맞아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그럼. 값이 나오죠. 예.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게 7 7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똑같네. 조합해서 우리 이거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똑같네. 진짜. 예. 계산해서 7 곱하기 6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42가지가 있는 거죠. 나누기 2를 해야죠. 네? 나누기 2를 해야죠. 나누기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야죠. 7, 6하고 2 팩토리얼 나눠줘야죠. 7C2는 21이에요. 그렇지. 7 팩토리얼 아, 나누기 그렇네. 맞다. 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네네. 일단 동그라미 5개를 일렬로 그려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일단은 동그라미 5개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맨 왼쪽에 X를 다 몰아넣을 거고요. 맨 중간에는 Y를 몰아넣을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Z를 몰아넣을 거예요, 저희가. 예. 그러면은 칸막이를 세운다고 이해하시면은 동그라미 사이에 칸막이 아무거나 2개 그려보시겠어요? 이거는 XY 제곱 Z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C2가 되는 거죠. 총 7개 중에 2개, 음, 7개 빈 아, 칸막이를 셀 수 있는 게 7개잖아요. 그 아, 중에서 2개의 그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를 칸막이로 하는 거네요. 플러스를. 맞아요. 똑같은 말인데 좀 그러, 다르게 설명해봤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X가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는 이렇게 칸막이를 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칸막이는 2개 쳐야 되니까 뭐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Y 3승 Z 2승.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거 왜 계산하면 참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7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 곱하기 6 해서 밑에 2로 나눠주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21. 예.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교재 31쪽에 보면 요거를 일반화된 그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 N개가 나오고 여기 항들이 R개가 있다. 이렇게 R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hoose R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거는 칸막이나 또는 플러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N이라는 거는 1이 들어가는 그 자릿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예. 재밌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네. 몇집합의 개수 구한 거 한번 가보실래요? 네, 몇집합?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 거기 써놨구나. 응? 이게 재밌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1 플러스 1의 승수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위의 식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뭐냐면 x n개의 원소로 된 부분집합이 몇 개냐. 근데 n이 지금 거기는 3으로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3개 중에서 공집합인 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0이고 네. 플러스 3개 중에 요거. 하나만 있는 거 원소가 예. 플러스 3개 중에 2개만 있는 거
3개 중에 3개 있는 거, 그 계산은 8이 나오죠. 그게 네. 2의 필승이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n까지도 할 수 있겠죠. n0, n choose 0 플러스, n choose 1 플러스, n choose 2 플러스 해서 예. 5까지 n choose n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n으로 확장을 했을 때 일반화를 시키려고 해보니까 거기서 조금 막히긴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 네. 그래서 n을 4로 놓고 n을 5로 놓고 해보니까 이제 패턴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n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직접 거기서 계산을 해서 이제 2n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밌네요. 재밌네. 네. 네. 하여튼 이 마지막 문제가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는데,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영호 선생님도 감사합니다.